민주당을 비롯해서 범야권이 180석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개헌과 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넘긴 110석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54석이 걸린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힘은 대구와 부산을 비롯해 영남권을 수성했습니다. 먼저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4석이 걸린 지역구 선거에서만 161곳을 석권했습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과 제주를 싹쓸이한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압승을 바탕으로 단독 과반 목표를 넉넉히 달성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 그리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84석에 그쳤던 21대 총선과 비교해 6석을 더 얻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에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동작 을을 탈환하고 민주당 강세 도봉갑에서 김재섭 후보가 깜짝 승리했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비례대표 46석 역시 야권이 절반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자릿수 의석을 확보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여당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4년 전 총선 때처럼 19석을 차지하더라도 범야권 의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80석 이상이 됩니다. 심판론과 심판론이 맞붙은 이번 총선에서 결국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심의 풍향계로 꼽혀온 서울을 보겠습니다. 4년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격전지 한강벨트에서 일부 탈환에 성공하며 사상 최악의 참패였던 4년 전 총선 때보다는 나은 성적표를 받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8석이 걸린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37석, 77%를 석권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 세구 7석을 비롯해 11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마포갑, 도봉갑 등에서 출구조사 예측을 뒤집고 역전하면서 지난 총선 때보다 다소 의석을 늘린 게 위로가 됐습니다. 격전지 한강벨트에선 여당 중진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작을에선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 유삼영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지역구 탈환에 성공했고 거칠은 선거 과정이었지만 주민들께서 저를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뚜벅뚜벅 저희의 진심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정치 1번지 용산에서도 권영세 후보가 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현희 대 윤희숙, 여전사 맞대결이 펼쳐진 중성동갑을 비롯해 영등포 광진 등 한강벨트 상당수는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리고 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런 정권 심판 그리고 또 성동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라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중성동을과 강동갑, 송파병 등에선 1에서 2% 격차로 승패가 갈리며 개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번에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 그리고 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체 74석 가운데 8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와 인천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쟁탈전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 60석, 인천 14석 등 전체 74석 가운데 65석을 휩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1석을 제외한 나머지 8석을 가져가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특히 총선 승부처로 꼽힌 반도체 벨트에 민주당이 100억 깃발을 꽂았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등 16곳 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화성을을 제외한 15곳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 후보들이 줄줄이 고배를 맞았습니다.
민주당의 경기 하남갑 추미애 후보와 시흥을 조정식 후보는 나란히 6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강하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국민의 민심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동구 미추홀 을에 윤상현 후보가 1%포인트 차 미만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을에선 김은혜 후보가 탈환에 성공했고 안철수 후보도 분당갑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꺾고 지역구를 사수했습니다.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에 쏠렸던 경기 인천 민심은 이번에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추민기입니다. 정권 심판이냐 2조 심판이냐. 집권 3년차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총선의 민심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인한 건 싸늘한 민심이었는데요.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도 거야 장벽에 가로막혀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여당으로선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한때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던 개헌 탄핵 저지선 100석 이상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발 입법 공세를 막아냈던 대통령 거부권도 힘을 잃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펼쳐질 여소야대 정국은 윤석열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 인사권 행사 등의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 연금, 노동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 감세 등을 뒷받침할 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겁니다. 일각에선 조기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야당을 적극 설득하는 등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문제는 총선 패배 이후 약해질 수 있는 당 장악력입니다. 책임 공방 등 당정 간 총선 참패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어서입니다. 3년 뒤 대선을 바라본 여권 잠룡들의 권력 투쟁이 가세하면 대통령실의 힘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를 위한, 잘 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집권 여당이 임기 내내 소수당에 머무르게 된 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